길거리에 나가보면 허리가 아프거나 무릎 관절이 아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디스크와 협착증의 원인으로 다치거나 물리적인 힘에 의해 디스크가 발생하거나 협착증이 생기고 또 나이가 먹으면서 척추나 관절을 많이 사용하여 노화되어 결국은 퇴행성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나이가 들면 그동안 수많은 활동을 하였기에 관절이나 척추가 마모될 때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젊은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도 노화가 되어 퇴행성이 된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 노화라던가 퇴행성이라는 말은 이치 잘 맞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화가 주범이라면 그렇다면 노화가 일어나는 핵심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냥 나이만 먹으면 모두가 퇴행성이 되어 척추 협착증을 앓아야 되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노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가 퇴행성으로 협착증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협착증이 되는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은 척추 협착증의 핵심 원인을 알아보고 척추 협착증을 수술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 치료를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88HTV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척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현대의학이 말하는 원인과 치료법을 알아보고, 다음은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기둥 같은 뼈에 대해서, 또 뼈를 이루는 성분에 대해서, 뼈가 약해지고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과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물질 중 특히 칼슘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협착증을 자연 정혈요법과 영양요법, 그리고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근육 운동요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많이 시청하셔서 척추 협착증에 대해 올바로 알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척추 디스크와 척추 협착증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잘 알아야 하므로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척추 디스크병은 그림 1은 정상적인 척추 디스크 모양인데요. 그림 2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섬유태, 균열 및 수액이 탈출하여 그림 3과 같이 튀어나와 신경을 눌러 아픈 병이라고 하며 급성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특히 당기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요통을 동반합니다. 척추 협착증은 그림 1은 정상의 척추관의 모습입니다. 그림 2처럼 구운뼈나 군살이 축적되었거나 척추뼈가 부서져서 척추관이 좁아져 신경성을 압박하여 오는 병으로 그림 3처럼 척추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만성 통증을 유발하고 특히 저림 현상이 생기고 요통은 별로 없습니다. 척추 디스크는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하며 시술이 효과적입니다. 비수술요법을 권유하고, 척추 협착증은 현대의학적으로 말하면 자연적인 치유가 안 되고 시술 효과도 제한적이며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치료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스크는 90% 이상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응급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도수치료, 주사치료 등의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디스크는 잘 쉬기만 해도 저절로 낫기도 하며 앞에서 말한 어떤 치료로도 효과를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비가 오게 되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척추 전문병원과 대학병원 중 어디에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 생각해 보았는데 간판만을 보면 전문병원을 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말대로 척추 전문병원이니 당연히 의술도 좋고 좋은 의사들도 많이 있고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선전도 많이 하니 선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문병원은 먼저 영리를 목적으로 매출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임대료, 직원들 봉급도 생각해야 하니 말입니다. 그러니 소신 진료가 어렵고 적극적인 치료를 권유하게 되고, 최첨단 장비의 투자비를 빨리 뽑을 목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통해 의사들의 고가 점수가 매겨져서 다음에 인사에 반영되므로 불필요한 장비 사용을 권유받게 됩니다. 대학병원은 의사들의 보수적 치료 자세와 소신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매출에도 덜 민감하며 연구와 영리를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기 시간이 길고 최신 치료 도입이 늦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적인 측면에서 원인과 치료의 방법과 전문병원과 대학병원 어느 곳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척추 협착증을 중점적으로 해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내어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화와 물리적인 타격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현대의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고로 다치는 것 말고 노화로 척추뼈에 이상이 생기고 척추가 부서져서 가라앉아 척추관이 좁아진다고 하는데, 젊은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협착증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다면 먼저 뼈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약 200여 개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뼈들은 매우 단단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을 지탱하고 심장, 뇌 등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과 운동을 돕고 칼슘, 인, 무기질들을 저장합니다. 뼈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뼈를 정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몸의 뼈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 모양과 특성이 다르지만 그 구조는 유사합니다. 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뼈를 육안으로 살펴보면 바깥쪽을 이루는 단단한 부분이 치밀골이고 안쪽에 스포츠 형태의 해먼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해면골 사이에는 골수라고 하는 조혈 공간이 있는데, 조혈 공간에서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같은 혈액 세포를 만드는 작용을 합니다. 뼈 겉부분에는 골막이라는 두꺼운 막이 있습니다. 이 골막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감각이 예민해 골절이나 염증 같은 이상이 발생할 경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뼈는 1년에 약 15%씩 새로운 뼈, 세포로 교체가 됩니다.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가 관여하는데, 이들 세포로 인해 우리 몸이 성장할 때는 뼈가 굵고 길어지고 성장이 멈춘 오래된 뼈는 파괴되고 흡수되어 균형을 이룹니다. 뼈를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는 콜라겐, 칼슘, 그리고 인과 같은 무기질 등이 있습니다. 그중 칼슘은 뼈의 형성과 파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칼슘 중 99%는 뼈에, 1%만이 세포 외핵과 근육에 존재하며, 혈액 중 칼슘이 부족하면 뼈 속의 칼슘이 혈액 내로 흡수되면서 그 정도에 따라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골다공증이 생기면 뼈가 아프고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부서져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더 쉽게 골다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기도 하고, 흡연과 과음이 골밀도에 영향을 줍니다. 정상적인 뼈와 아래의 골다공증 뼈를 비교해 보면 해면골의 스펀지가 구멍이 넓어진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음 좌측의 그림에서 보듯이 골밀도가 꽉 차 있던 해면골이 아래로 갈수록 구멍이 숭숭 뚫리면서 약해지고 척추가 무너져 협착이 되는 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협착증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또한 뼈를 약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은 자극의 부족입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장기간 여행하는 우주 비행사나 병상에 오래 누워 있는 환자를 보면 뼈와 근육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적당한 자극이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뼈를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과도한 음주를 피하고 적당한 운동, 그리고 일광욕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은 많은 분들이 뼈 건강과 연관지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칼슘은 뼈의 99%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혈액에 분포하고 있는 나머지 혈액 중 1%의 칼슘도 매우 중요하고도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정확히 1%의 혈장 칼슘은 혈액 속에서 약 500가지에 이를 합니다. 칼슘은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시키고 혈액 응고 기전에 관하여는 지혈에 필요하며 심장 근육을 수축시켜 박동을 가능케 하고 근육의 수체에도 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경 전달이 잘 되게 하여 세포에게 정보를 전달하여 심장이나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도 하며 각종 호르몬의 분비에도 관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정서가 불안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며 대사 기능과 혈관 탄력이 떨어지고 충치가 생기고 월경정 증후군과 골다공증이 발생하며 혈액의 응고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들 잇몸이 안 좋은 경우 인사 X, 이가 X만 주구장창 찾으시는데 제 경험상 그런 약들보다 오히려 칼슘, 콜라겐, 프로폴리스, 식물성 스테롤 등의 섭취가
훨씬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칼슘이 부족하면 치주염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는 치아 자체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잇몸을 받치고 있는 치조골이라는 부분 또한 약해져서 잇몸이 쉽게 약해지기 쉬워지는 것이죠. 건물을 짓는 거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골조, 즉 뼈, 치조골을 튼튼하게 해서 부식이 잘 되지 않아야 그것들을 둘러싼 부분들, 곧 살과 잇몸 또한 건강하게 오래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가요? 칼슘이 하는 일이 참 많죠. 바꿔 말하면 나는 아직 젊고 뼈는 튼튼한데 왜 칼슘을 섭취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칼슘과 마그네슘을 비롯해 각종 미네랄이 충분해야 우리 몸은 고장난 곳 없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슘의 부족은 여성 갱년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런 칼슘을 현대의 밥상에서는 우리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하루 권장량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루 권장량으로는 50세 미만에서는 400에서 800mg이며 50세 이상에서는 1000mg 이상 섭취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칼슘은 이미 저장해 놓은 뼈에서 인출하여 사용하는데, 제일 먼저 척추에서 인출하고 다음은 골반에서 인출하며 마지막으로는 이빨에서, 치아에서 인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척추, 허리에서 부족한 칼슘을 인출해서 사용하니 당연히 척추가 골다공증으로 협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조금 전에 보셨죠? 뼈에서 칼슘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여성 호르몬도 부족하므로 여성 갱년기가 발생합니다. 자, 이쯤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섭취해서 사용된 칼슘은 자동적으로 대사되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만 혈액 속의 1%의 칼슘이 부족하여 내 뼈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칼슘은 대사가 되지 않고 석회질로 바뀌어 우리 몸에 달라붙어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석회화가 되어 굳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석회화 현상들을 보면 어깨 근처에 근육이 적고 피가 천천히 흐르고 고이는 자리가 있으면 치석처럼 자라는 어깨뼈에 석회화를 이루어 오십견을 유발하고, 간을 통해 담즙을 모으는 쓸개에 담즙이 오랫동안 고이면 담석증이 되는 석회화와, 발끝, 손끝에 피의 흐름이 늦고 고이면 바람만 불어도 아픈 통풍이 되는 석회화, 그리고 눈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고여 뿌옇게 되는 백내장이 되는 석회화와, 귀로 가는 피의 흐름이 고여 사람을 빙글빙글 어지럽게 만드는 이석등이 되는 석회화, 그 밖에 여러 병증이 많이 있지만 결국 골다공증과 잇몸 질환이 있다면 위의 질병도 진행 중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혈액 속의 1%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히 칼슘을 섭취를 하루 권장량만큼 드셔야 하며, 다음으로는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 일광욕을 하거나 비타민 D를 섭취하여야 합니다. 석회화로부터 예방과 회복하는 방법으로 먼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먹기입니다. 소금은 소화액의 재료이며 강산인 위산은 칼슘을 이온화시켜 혈액과 뼈에 공급하며, 소금의 미네랄은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물 2리터에 소금 18g을 희석해서 드세요. 혈액 내 염도를 0.9%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 끼 굶는 간헐적 단식하기입니다. 공복 시간 동안 산성화된 혈액을 산도 7.4 약 알칼리가 되는데 효율적으로 작용합니다. 석회화가 끼지 않게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채소와 과일은 생으로 섭취하기입니다. 익힌 채소와 과일은 열에 의해 칼슘의 석회화를 만듭니다. 산성화된 혈액의 알칼리화하기 위해서는 생과일을 주스로 만들어 먹는 것이 살아있는 효소를 먹는 것이므로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햇빛 보며 운동하기인데, 운동은 혈액의 흐름을 좋게 해서 석회화가 끼지 않게 도움을 주며, 햇빛은 혈액 내 칼슘을 뼈로 다시 이동시켜주는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의 원인으로는 뼈로 가는 혈관에 어혈이 막혀 있어 피의 흐름을 방해하여 뼈세포에 각종 산소와 영양소를 보내지 못하여 뼈세포가 생성되지 않아 뼈가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으로 볼 때 협착증의 원인은 칼슘 부족과 뼈로 가는 혈관이 막혀 뼈가 약해지므로 협착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협착증을 수술로 치료할 수 있지만 그림에서 보듯이 쇠심을
뼈에 박아 놓아 척추를 고정시키므로 앉았다 일어날 경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러한 부작용도 감수해야 하고 완전한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도 없는 현대의학적 치료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뼈를 생성하는 물질인 콜라겐과 칼슘, 그리고 인과 같은 무기질을 섭취하며 일광욕과 운동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뼈로 가는 혈관을 막고 있는 어혈을 뽑아 뼈로 가는 혈액을 순환시켜 뼈 세포가 잘 재생될 수 있도록 하는 자연치료요법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연정혈요법으로 협착증의 어혈을 빼야 하는 혈자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추 4, 5번과 엉치뼈,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미추혈과 엉덩이 주름 잡힌 곳 두 곳, 즉 빨간 혈자리를 중점적으로 사혈해 주시고 파란 혈자리에도 시차를 두고 해 주셔서 핏길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뼈 생성의 구성 물질 중 중요한 콜라겐입니다. 마인 건강식품에서 만든 콜라겐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한 스페인산 설육 콜라겐은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고 있고, 흡수율이 높은 저분자 PC 콜라겐은 피부, 눈, 손, 발톱, 모발, 연골, 세포막 등을 구성하고 인체의 중요한 구성 성분인 저분자화하여 흡수력을 더욱 높여 콜라겐 생성 및 합성 촉진의 비타민C, 피부 수분 성분인 히알루론산과 파이토케미컬, 안토시아닌 성분인 세븐베리, 허비스커스, 식물성인 엘라토닌, 타트체리까지 함유하여 한꺼번에 먹기 힘든 석류와 콜라겐, 그리고 비타민 영양소까지 쉽고 간편하게 새콤달콤하게 맛있게 섭취하여 활력있게 건강을 관리해 보세요. 두 번째, 뼈의 구성 성분으로 칼슘을 말씀드렸는데, 마임의 칼슘 비타민 D는 최고로 함량이 높고 흡수가 잘 되는 해조 칼슘을 사용하여 만들어 소비자가 뽑은 최고의 칼슘으로 선정된 제품입니다. 뼈 건강과 신경과 근육 건강을 위한 해조 칼슘 700mg을 소개합니다. 인체 내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무기질로 골격과 치아를 구성하는 칼슘은 신경과 근육 기능의 유지, 정상적인 혈액 응고 등 다양하고 중요한 생리조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은 칼슘 함량이 풍부한 해조 분말을 담아 단단한 뼈, 건강과 골다공증 발생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일광욕으로 부족한 비타민 D는 소장 점막 세포에서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체내의 칼슘을 재이용하도록 촉진시켜 줍니다. 또한 관절의 연골 유지를 위한 글루코사민을 드셔야 합니다. 마임에서 만든 글루코사민은 홍게 껍질을 효소 분해하여 제조한 제품으로 속쓰림이 없고 오메가3를 함유하여 혈행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관절과 연골, 나빠지기 전에 미리미리 지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활력을 위한 필수 영양 비타민 B군과 마그네슘을 섭취하여 뼈와 관절과 연골 건강에 필요하고 혈행 개선에 좋은 오메가3를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에 나무를 심어 두었는데 그냥 두면 나무가 바람에 쓰러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너무나 불안정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 버팀목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어요? 버팀목을 세워두면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뼈가 사람의 몸의 기둥이라고 볼 때 기둥을 지지해주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이 근육이므로 척추를 받치고 있는 장늑근, 췌장근, 극근, 요발형근 등의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척추가 힘있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습니다.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육 운동으로서 척추 근육을 높이는데 좋은 운동 방법은 개발한 사람에 따라 아픔 후의 통증에 따라 수없이 많이 있겠지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내서 꾸준히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척추를 받쳐주는 근육이 튼튼하면 디스크나 협착증은 완화됩니다. 이 그림은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는 근육 운동입니다. 이 그림은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법입니다. 다음은 등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몇 가지 알려드린 운동법 외에도 걷기 운동이나 복식 호흡 운동을 함께 하시면 더 좋은 효과를 거두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척추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척추 협착증 이제 수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전에 조금만 건강에 유의하시고 미리미리 예방하시면 허리병으로 고생하시는 일은 없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미 협착증으로 판명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자연정혈요법으로 사혈을 하면서 혈관을 막아 피흠을 막고 있는 어혈을 뽑아내어 혈행을 돕고 또 뼈 생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칼슘 그리고 오메가와 글루코사민을 섭취하시고 허리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간단한 운동법과 좋은 공기도 마시면서 일광욕도 하면서 걷기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해준다면 수술을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실천해서 건강을 되찾아 행복한 삶을 사시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